큰 기업에 와가지고 웹3 업무를 담당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철학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그분들이 설득시켜야 할 대상은 웹2, 웹1, 심지어 웹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자신의 철학을 설득시켜야 되고. 네, 안녕하세요. 블록 깨기 시즌3 웹3 사용 설명서 호스트 아나운서 황봄입니다. 자, 오늘은 웹3 사용 설명서 조금 특별하게 한번 꾸며봤는데요. 이곳 강남에 위치한 드림플러스 지하 이벤트홀에서 웹3 분야의 취업을 고민 중이신 분들을 모시고 우리 특별히 오프라인 토크쇼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름하여 웹3 현직자 라이브 상담 시간인데요. 지금 현장에는 이렇게 행사 참석을 위해서 사전에 신청해주신 취업 준비생 그리고 이직 준비자분들께서 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 특별한 현직자 상담을 위해서 게스트 두 분을 또 모셨습니다. K뱅크 정지수 매니저님과 LG 사이언스파크 장진호 책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짧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K뱅크에서 가상자산 사업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정지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LG 사이언스파크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팀 장진호 책임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라이브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떨림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알차게 한번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아무래도 현직에 몸을 담고 계시다 보니까 각자가 정의하는 웹3가 있을 것 같거든요. 두 분께서는 웹3를 어떻게 좀 정의를 하고 계실까요? 저는 일단 은행에 있다 보니까 데이터를 좀 많이 다루는 직업이거든요. 데이터 주권이 기업에게서 개인으로 돌아오는 게 웹3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객 지향의 이상향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그 많은 기업들이 고객 가치를 부르짖고 있는데 그 소비자가 단순히 소비하는 주체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기업의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고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기업의 밸류체인 안에서 녹여낼 수 있다는 것이 고객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뭔가 이상적인 툴, 개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웹3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만큼 또 정의도 이렇게 다양하게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웹3 정의를 설명을 주셨는데 개념적인 부분이 있어도 회사가 관심을 가진 이유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이걸 관심 가지게 되는 측면에서의 어떤 관점이라고 해야 되나 웹3를 어떤 걸로 보고 있나요? 일단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업을 진행한다 안 한다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지켜보자라는 생각이 좀 많으신 것 같고, 왜냐하면 명확하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좀 이걸로 가야 돼, 또 우리가 웹3 기업으로 가자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한번 상황을 지켜보자, 거의 이런 스탠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 사업을 충분히 크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저는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고객인 것 같아요. 자본이라든지 스타트업들이 지금 웹3에 진출하고 있는 것들이 다 그런 사용자들 그리고 소비자가 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객 관점에서 저희 회사도 동일하게 웹3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준비 중이거나 아니면 계획 중인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은행이라는 좀 특수성을 좀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다음 질문까지 쭉 이어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은행을 사용하실 때 돈을 저희가 띄어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일 나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저희한테 은행업이라는 라이센스를 주고 그 라이센스를 잘 규제를 지키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독을 항상 받고 있거든요. 네. 정부 기관에서 봤을 때는 조금 위험한 사업이 가상자산 사업이다고 보니 저희 입장에서는 당장 사업을 진행하는 게 네.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은행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어떤 분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확장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 정도만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LG 사이언스파크는 어떨까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저희 네. 계열사별로 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전자는 이제 저희 OLED 최고의 화질이죠. OLED TV를 활용해서 미국에서 LG 아트랩이라는 NFT 마켓플레이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최근에 베리 엑스볼이라는 작가와 함께 NFT를 드랍했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관점에서는 LG
생활건강, 그리고 LGU 플러스, LG전자가 빌리프, 모너, 그리고 몬슈쿨이라는 NFT를 고객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서 드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B2B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요. LG CNS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에게 SI 사업을 제공을 해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사회적 변화나 트렌드를 인지를 했기 때문에 웹3 서비스를 좀 준비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렇게 서비스 시작의 배경이 좀 궁금하거든요. 현재 하고 있는 서비스는 없다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고, 근데 가만히 보면 은행이랑 블록체인 업계 생태계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거든요. 체인이 돌아가기 위한 핵심 필수 요건이 토큰이라고 하면은 그 토큰을 담을 수 있는 게 결국 인프라는 지갑이고, 근데 그 지갑은 은행 입장에서는 신규 계좌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돈을 맡기면 그게 또 커스터디랑 연결됩니다. 그리고 노드를 저희가 운영하게 된다면 투명해질 수 있고 준비금이 얼마 네.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 제공하고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네. 따지면 이게 결국 은행업과 상당히 밀접한 부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에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저희는 뭐 신사업으로서 보고 있는 분야도 있고요. 기존 사업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는 도구로서 웹3, 뭐 블록체인, NFT를 활용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 그 LG전자에서는 그 헤데라 해시그래프 기반의 월렛, 암호화폐 지갑도 이제 베타 버전을 출시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가전 그리고 뭐 암호화폐 블록체인 하면은 매칭이 잘 안 되겠지만 글로벌하게 큰 회사에서는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매스 어옵션의 시기를 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먼저 LG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회사 입장은 잘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개인적으로 10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반 대중들이 웹3의 철학이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웹2 플랫폼의 개념과 철학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70이 넘으셨는데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시고 구글에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웹3의 철학을 이해할 필요 없이 70대 노인도 쓸 수 있는 서비스, UI, UX가 나오지 않는 한 매스 어독션 힘들지 않을까?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잘 사용한다라고 하지만 남들에게 알려줄 때 정말 어렵거든요. 네. 사실 웹3에도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 특히 관심이 가시는 분야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저는 업무적으로는 월렛, 지갑을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네. 과연 이 월렛이 이렇게 불편하게 써야 되느냐? 네. 지금 나와 있는 월렛이 과연 누구 친화적일까? 사용자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개발자는 친화적일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업무적으로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커뮤니티를 굉장히 관심 갖게 보고 있어요. 저는 트위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막 트윗에도 제가 마음 찍고 다니고 있을 수도 있어요. 트위터를 보면은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하고 거기서 놀고 네트워킹하고 토론하고 이런 문화들이 너무나 저는 인상 깊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LG 사이언스 파크가 마곡에 이제 있는 국내 최대 규모 복합 연구단지인데 2만 명 정도의 LG 계열사 인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이런 커뮤니티 빌딩하는 재밌게 노는 문화들을 한번 접목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라는 그냥 하이레벨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지수매님께서는 어떤 분야를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업무적으로 모든 걸 다 월렛으로 저도 보고 있는데 아까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월렛 자체가 인프라의 그냥 기본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있어야 뭘 나머지 NFT를 하던 뭘 하던 지갑이 시작이죠. 있어야 네. 모든 업무를 할 수 게이트웨이.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고 거기에 또 하나 얹으면 DID까지 되니까요. 아, 그렇죠. 인증서까지 업무 커버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갑이 가장 핵심이고 이거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함께하고 계신데 각 회사에서 찾는 웹3 인재상이 좀 궁금합니다. 웹3라고 인재상은 아니고 그냥 네. 저희 K뱅크 자체가 원하는 인재상은 네. 저희가 케미코드라는 단어 하나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K뱅크 조직이 아까 말씀드린 좀 작은 편이고 네. 의사결정이 빠르다 보니까 네. 각각의 한 목표를 가지고 한 팀이 돼서 골을 들어가자. 음. 저희 가장 큰 목표는 그거고 항상 고객분들에게 좋은 경험을 드릴 수 있는 생각 갖고 있는 분 그런 분들이 저희 K뱅크 인재상이 아닌가 생각하고
자세한 이런 내용은 저희 채용 홈페이지에 보시면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막 나가. 네. 저희도 동일하게 LG 커리어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서 인재상이나 이런 거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땐 이미 충분히 보여주고 계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 커뮤니티나 트위터를 통해서 보면 자기 의견도 확실하게 뭐 말씀하실 줄 알고 리서치 능력도 너무 뛰어나시고 그리고 스페이스 같은 걸 들어보면 커뮤니케이션 능력까지도 엄청나게 뛰어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웹3 피플들이 이미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큰 기업에 와가지고 웹3 업무를 담당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철학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그분들이 설득시켜야 할 대상은 웹2, 웹1, 심지어 웹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자신의 철학을 뭐 설득시켜야 되고 웹3를 이해시켜야 된다. 정말 저는 그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지속적인 상처받지 않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지 않을까? 군것마, 네. 네. 네,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사실 블록체인, 뭐 웹3, 크립토 이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되게 좋아해서 그럼 누가 안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인데 그 회사 들어가면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뭐 금융권이기 때문에 생기는 그 업무를 저항들도 있을 것 같아요. 웹3 부서나 관련된 일을 하는데 실제 이제 들어가서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에 관련된 어떤 일하면서 좀 단점이라던가 장애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좀 다운사이드 측면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결제만 한 10년 정도 해오다가 이제 제 의지로 넘어왔지만은 이것만 합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개발자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고 또 블록체인만 한다고 해서 다른 개발을 못 하신다?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야 됩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더라도 이 업무만 할 수는 없다. 그게 아마 그 인사팀 쪽에는 의견일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답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언제든지 회사 사정 상황에 따라서 내 포지션은 바뀔 수 있다. 그거는 어느 기업이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동일한 것 같은데요. 뭐 스페셜리스트도 중요하겠지만 약간 제너럴리스트가 회사 적응하기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오래된 기업의 특징일 수 있는데 한국 기업의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발을 하더라도 자유도가 뭐 대학교 때 랩실에서 하는 그런 개발과는 정말 중간에 게이트웨이도 많고 지켜야 할 것들도 많고 심사받아야 되는 것들도 많고 뭐 블라인드 같은 거 보면 개발자들이 정말 힘들어하세요. 좀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너럴리스트로서의 면모가 조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종류의 경험이 있다면 이 일에 적합할 것이다라는 기준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개발자랑 비개발자를 좀 나누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개발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생태계를 좀 이해하시는 분이면 좋겠어요. 이 에코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네. 이 시작이 어떻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를 아시는 분이라면 네. 이 웹3 쪽 직무에 맞지 않으실까? 저는 개발자 3명이서 하지만은 네. 비개발자의 역할, 이 기획 역할까지 저희가 다 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아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대중화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네. 그 이해하시는 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비개발자분들은 이 생태계를 이해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을 것 같고요. 개발자라면 당연히 블록체인 개발을 하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데이터 보는 법이나 뭐 코딩 실력이나 이런 것은 항상 기본으로 깔고 가야 네. 그래야 저희 개발자들 아시겠지만은 코딩 테스트부터 보고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이걸 통과해야 면접이라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코딩 테스트 자체를 블록체인 코딩 테스트를 보는 곳은 없을 거예요. 플랫폼도 없고 지금 현재 네. 지원해주는. 내가 이 회사에 가고 싶다 아니면 이 업무를 여기서 하는 직무를 가고 싶다 한다면 일단 기본적인 1차 관문은 통과를 해야 다음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기본 소양을 좀 있으면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그 학회나 이렇게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스터디하고 토론하고 자기 뭐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경험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트워킹도 배울 수 있고 그 안에서 지식도 배울 수 있고요. 이 학회들을 제가 보면서 다오의 모습이 아닐까? 정말 바람직한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영감을 많이 받고 있어요. 또 대학 때는 되게 재밌게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회사 오면 엄청 재미없어지시는 분들 많거든요. 회사에선 돈만 버는 곳이야. 뭐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경험들을 회사에서도 펼칠 수 있는 그런 분들과 함께 일했으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웹2 기업에서 웹3 업무를 진행하게 될 때 어떤 식으로 좀 적임자를 판단을 해서 인력 선정을 하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조금 내부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면 TF에 더 선호한다. 아니면 뭐 그런 외부 채용이 아니더라도 내부 조달 관점에서도 같이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F용 인력 채용은 솔직히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왜냐면은 이 업무를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관심 있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공고를 냅니다. 부서 이동 이 일을 할 건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이 하시죠라고 하면은 하게 되고,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물론 앞에 계시는 분들은 공부를 이쪽으로 시작을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지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서 10년 넘게 굴르다가 네. 이제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모르는 사람 태반이니 이거를 조금 더 관심 있고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 위주로 저희는 조금 더 네. 같이 팀을 꾸려서 갈 생각입니다. 사내벤처 프로그램도 있고 마음 맞는 사람들을 티밍해서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은 사람들 뭐 모집을 하기도 하는데, 개인적인 느낌인데 개발자 모시기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사실 뭐 아이디어는 누구나 한 숟갈씩 보탤 수 있잖아요. 근데 네. 개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귀하더라고요. 사내벤처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저도 막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포기한 적이 있는데 개발자 모시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내에서는 기회는 충분합니다. 뭐 사내벤처 각 계열사마다 사내벤처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있고요. 저는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LG 사이언스 파크 단지 내에서 프로토콜 캠프처럼 뭐 비슷한 컨셉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까라고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산업의 트렌드와 웹3 인지상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또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여러 가지 궁금증이나 고민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용기 내서 질문해 주실 멋진 분께서는 딱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여성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간단한 자기소개랑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개발자로 있는 박혜민이라고 합니다. 이건 개발과는 좀 다른 질문이긴 한데, 전체적인 사용자가 니즈가 파악되려면 좀 더 10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각각 개 회사에서는 사용자들의 니즈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어떤 고객의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지, 그 어떤 근거로 이제 웹3를 계속 도입을 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객 조사 전문 부서도 있고 젠 G와 알파 세대들의 행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준비하는 것도 있고요. 뭐 제가 최근에 사장님한테 예를 들었던 거는 지금 폐지 줍는 애들이 정말 많다. 캐시워크 7, 8개 키고 이런 뭐 이게 결국에 웹3가 될 거다. 기사 많이 보시지 않았냐. 이런 변화들을 계속 저희는 내부적으로 센싱을 하고 있고, 그게 결국에 고객이 바뀔 것이다. 젠지나 알파 세대들은 그렇게 바뀌어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부분도 있어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관점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정량적으로 수치를 체크해서 이게 맞다 틀리다라는 거를 선택하진 않고, 그냥 저희 입장에서는 볼 수 있는 게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토큰에 대한 거래가 끝이거든요. 이게 근데 웹3로 넘어간다고 할 때 어떤 걸 보고 판단하느냐 잘 모를 것 같아요. 내부에서 이거 이제 된 것 같아, 10년 후에 될 것 같아, 지금이야 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다 생각을 하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뒤쪽에 여성분께서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랑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3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회사에서 콘텐츠 디렉터를 하고 있는 하서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국내 웹3 다오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컨트리뷰터로서 온보딩 및 커뮤니티 빌딩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요즘인데, 커뮤니티 빌딩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 점이 있으신지 쟁글 김준우 대표님이나 패널 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쟁글 김준우 대표님부터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커뮤니티 빌딩에 대한 고민. 커뮤니티 빌딩에 있어서는 보통 이제 웹3에서 이제 다오나 이런 방식들을 얘기를 하기 전에 장진호 책임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기술 이전의 그 니즈부터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 NFT를 쓸 거냐, 뭐 DAO 토큰을 발행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할 거냐라기보다는 그 주제를 가지고 모이고 토론하고 굳이 내 시간을 써서 뭐 권한 행사를 하고 만들어 갈 만큼의 니즈가 있는 건가. 저는 좀 보는 거는 커뮤니티는 만들어지는 관점에서 보고 있지 커뮤니티를 인위적으로 만든다라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수많은 기업들이 우리 회사에 찐팬 만들고 싶다, 커뮤니티 빌딩 하고 싶다, 마케팅이 정말 많이 쓰고 뭐 인플루언서 분들 동원해가지고 이런 사이트 만들고 모티베이트를 시키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는 결국엔 커뮤니티는 바텀업으로 돌아와서 지원이 없어도 그냥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몇 명이 시작을 하다가 이제 그게 효율화되는 관점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있어서 더 잘 될 수 있는 관점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DAO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없던 커뮤니티가 만들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기존에 있었던 커뮤니티가 탈중앙화돼서 더 잘 돌아갈 수 있는 측면에서 웹3 기술이 무엇을 쓸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보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진호 책임님께서 커뮤니티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답변을 듣고 싶은 주제인데요. 김준호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없는 커뮤니티를 빌딩할 수 있느냐, NFT를 드랍하고 뭐 디스코드에서 아침마다 GM 거린다고 해서 커뮤니티 빌딩 되는 것이냐는 잘 모르겠어요. 있는 커뮤니티를 더 강화하는 수단으로서는 효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없는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나? 찐팬 하지만 정말 없는 찐팬을 이 블록체인이나 NFT, DAO 이런 것들로 만들 수 있나? 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같이 뭐 저랑 뭐 저뿐만 트위터로 아니라 이렇게. 네, 트위터로 뭐 논의를 하셔도 좋고요. 네, 뭐 같이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아서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뒤쪽에 남성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일하고 있는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미래에셋이나 하나자산운용 같은 경우 지금 웹3로 진출하려다가 사업을 접은 걸로 알고 있는데 LG나 K뱅크에서도 당장 돈이 안 되면은 사업이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도 막 그런 압박이 들어올 거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약간 그런 게 궁금합니다. 그렇죠. 돈이 안 되면 못하는 건 맞고, 네, 그거는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네. 이윤축으로 해야 맞습니다. 하니까요. 네. 많은 연봉 주면서 쓰는데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하면은 의사결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업무가 주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하던 거 하고 추가로 하나 더 해봐.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지는 못하더라도 그래 이건 일단 하는 거에 하나 엎어가자. 그러면 따라가야죠. 내가 우리 회사에 서비스를 런칭할 거야.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른 걸 하면서 시기를 보면서 저 같으면 네. 웅크리고 있다가 뛰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저라면.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당장의 이익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의사결정권자들에게 확신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몇 년 뒤에는 뭐 터질 겁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객관적 근거와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게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설득하는 과정인 거죠. 그거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업은 당연히 도태될 거고 정리될 거고 아니면 그 확신을 줄 수 있는 사업은 기업에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할 거고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되게 제가 얘기하고도 되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확신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 부분이 해답이 될 것 같습니다. 부연 설명드리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리스크가 많이 있고요. 그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매출을 내기에 쉽지 않은 단계이긴 합니다. 의사결정을 하는 레벨도 6개월, 1년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이제 오너 레벨 아니면은 이제 최고 경영진 측에서 인볼브가 되어서 판단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그걸 얘기를 하면은 리스크는 있지만 훨씬 더 이제 회사의 명운을 걸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이나 기획을 짜고 갈 수 있는 기회라는 측면에서는 해볼 만한 영역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에 남성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웹3 쪽으로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게 돼서 공부를 하고 있는 개발자인데요. 최근에 이제 많은 컨퍼런스나 이런 거를 다니다 보면은 자주 이제 언급되는 부분들이 월렛을 좀 더 개발을 해서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과 디파이나 아니면 NFT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방금 대답해 주셨던 부분들이 아마도 NFT의 유틸리티성이나 디파이가 직접적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월렛이나 디파이, NFT 이 세 가지의 키워드 외에도 혹시 개인적으로나 기업 차원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계신 키워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꿈은 크게 가지라고 했다고 네. 메인넷이지 않을까요? 그게 네. 레이어 1이든 레이어 2든 뭐 최근에 코인베이스가 자체 레이어 2를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던 것처럼 자체의 생태계를 갖고 싶어하는 게 기업의 큰 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바라보자라고 한다면은 안드로이드, 애플급의 저희 LG TV 웹OS라는 스마트 TV 운영 체제가 있는데 뭐 네. 이걸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생태계를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제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은행이다 보니까 원래 계좌다. 저희는 일단 그게 기반으로 가고 이제 그게 나아가서 이제 지금 나오는 ST까지도 이제 슬슬 규제 영역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네.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관심 갖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딱 한 분만 질문을 네 바로 들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블록체인 회사에서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남기태라고 하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커리어 스타트가 웹2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웹3로 넘어오면서 웹2에 있는 기성 커뮤니티에 있는 분들을 웹3로 뭐 온보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웹3 활동들을 좀 많이 알리는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기존에 UI UX 하시던 분들이 웹3로 넘어오길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저풀들이 아직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as is to be가 사실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 KPI 산정이라든지 혹은 본인들의 커리어에서 뭔가 포트폴리오 쌓이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내부에서는 KPI 관리라든지 성과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 디테일하게 KPI를 구축한다라고 하면 지금 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걸 수 있는데, 이거 되게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과연 지금 사업으로 보고 있느냐? 라는 것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고객 접점을 늘리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요. KPI를 좀 더 정성적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볼 것 같습니다.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이 사업을 육성시키는데 도움은 안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그래서 정성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KPI를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을 평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책임님 말씀하셨던 거랑 동일한데요.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량적 평가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니네가 얼마나 연구 개발을 해서 어디까지 준비를 해봤니? 라는 정성적 평가가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업 개발 관점에서 스타트업은 정성적인 것만 볼 수는 없다 보니까 어떤 거를 잡고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성산업이랑 그대로 비교해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지갑 그냥 뭐 디지털 앱 상에서 뭐 DAU를 볼 거냐 MAU를 볼 거냐에 있어서도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사업 모델까지 있고 시장이 있는 경우에는 매출까지 봐야 될 텐데, 아직 지갑 사업 관련해서도 여전히 그 저변이 넓지는 않다 보니까 초기에 이제 그걸 어떤 선점 관점에서 바라보고 우리가 거기에서 얼마나 달성을 했는지, 지금 아직 시장은 작지만은 거기에서 마켓쉐어를 우리가 얼마 정도로 봐야 될 건지, 기능적인 개발 측면에서 메타마스크는 이 정도로 했는데 우리는 차별적으로 어떤 기능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이런 현재 산업에서의 상대성 관점에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질의응답 시간 마무리 짓겠고요. 이번 시간 K뱅크 정지수 매니저님과 LG사이언스파크 장진호 책임님 모시고 웹3 서비스와 기업의 로드맵, 그리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현직자분들 모시고 이런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웹2 기업과 웹3 기업의 차이, 그리고 이직 준비 포인트 등을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